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지식재산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절실한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지식재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은 무엇보다도 재점검되고 재정비돼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특징에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은 자산으로서의 여러 가치평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당 지식재산이 지식재산 권리성을 인정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해주는 법률 전문가의 공급 역시 절실한 문제이다. 즉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지식재산 법률 전문 컨설팅 및 이에 파생되는 기타 전문 컨설팅 수요는 더욱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은 절실하고도 너무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실무수습 교육을 받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양성제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개혁을 한 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합격자 위주의 변호사 양성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게다가 지식재산 관련 기초지식은 혼자 시험 위주의 공부만으로 축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부에서 공학, 의학, 약학, 음악 및 미술 등 다양한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이라는 법률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도입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이에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변리 업무 의무 수습 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영역 중 하나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특허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대리 업무에 한정되는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 또 다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무실의 실무수습 교육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동일 선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똑같이 상당 기간 동안의 의무 실무 수습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고 나아가 획일적인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피상적인 분석에 따른 주장 자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 등에서 4년간의 학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3년간 법률이론 및 실무 수습을 받고 또 실질 경쟁률이 50%인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받은 온 전문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실무 수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일한 실무 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즉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지 변리사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무 수습 교육을 받아온 변호사에 대해 또 다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별도의 과중한 법률 업무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실무 수습을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평등 한 실무 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법체계상 변호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규제이고 과잉 규제로 보인다. 또 이러한 규제는 현행 지식재산 분야에서 독점 상태로 안주하고 있는 변리사의 독점 상태의 고착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폭발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제한적인 대리권한만이 부여된 변리사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범국가적으로도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식재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아무쪼록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아 후세에 큰 누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